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갤럭시 S25 남들보다 더 품격있게 쓰기 위한 모르면 손해보는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유명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아이토란 같은 설정부터 아이폰보다 더 감성적인 갤럭시로 만드는 시크릿 꿀팁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남들보다 새로운 갤럭시 S25 품격있게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불량 체크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맘 먹고 새로운 갤럭시를 샀는데 어디 불량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외관상 어디가 찍힌 부분은 없는지, 카메라에 이상한 먼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버튼 터치는 잘 눌리는지 꼭 테스트 해보시고요. 문제가 없다면 화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서 아래 검색창에 영어로 MEM을 검색하시면 삼성 멤버스가 뜰 겁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우측 하단부 도움받기, 가운데 휴대전화 진단을 눌러서 다양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구매처 연락해서 환불 및 교환 조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설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드시 꺼야 되는 설정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구글 디스커버입니다. 홈화면 맨 왼쪽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뉴스 페이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만약 나는 이게 좀 필요가 없다, 아예 꺼버리고 싶다면 홈화면 빈 공간을 기계 꾹 눌러서 좌측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미디어 페이지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기본 화면은 하얀색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이걸 어둡게 만들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길게 쓰고 싶다면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 가운데 달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다크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핸드폰을 볼 때 눈뽕 방지할 수 있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크 모드 아이콘을 기계 꾹 눌러서 안쪽에 들어오면 예약 시간의 켜기를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 일몰에서 일출까지는 다크 모드, 직접 내가 시간을 설정해서 내가 원할 때는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키보드 천진을 끌게요. 맨 처음 스마트폰을 받자마자 천진, 이거 난 좀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키보드 활성화 후에 우측 상단의 점색의 아이콘, 설정, 언어 및 키보드 형식, 여기서 한국어를 눌러가지고 쿼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키보드 자판 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키보드 필수 꿀팁으로 단축어 기능, 이거 꼭 써보세요. 단축어 기능이 뭐냐면 초성만 입력해도 내가 원하는 문장을 빠르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싶다면 초성으로 미음, 이응 적은 다음에 내 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이렇게 빠르게 메일 주소를 불러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삼성 키보드 설정 하단부의 단축어에 들어와 우측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내가 쉽게 불러올 초성 입력하고 아래 문장을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주소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연락처 이런 거를 싹 다 등록해 놓고 쓰고 있는데 진짜 편해요.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위에 돋보기 아이콘 눌러서 맞춤형 서비스 적어주시면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맞춤형 서비스를 꺼주세요. 이거는 삼성에서 내 활동 및 관심사에 맞춰서 앱을 추천해주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해주는 건데 이건 딱 들어도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꺼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미팅이나 수업을 들을 때 안전 안내 문자 알림이 굉장히 크게 와서 난감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것도 역시나 설정에서 위에 검색에 안전까지만 검색해보시면 하단부 기타에 안전 안내 문자라고 뜨는데요. 이거 눌러서 긴급 재난 문자 경보 허용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미팅이 끝나면 이거 다시 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바꿔줘야 되는 설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 스마트폰 이름부터 바꿔볼게요. 설정, 휴대전화 정보, 상단에 이름 변경을 눌러서 나만의 특별한 갤럭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래야 나중에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할 때 퀵쉐어할 때도 훨씬 더 구분하기 편합니다. 자, 다음은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갤럭시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하단부에 버튼이 3개가 놓여 있어서 쓰는 설정인데요. 혹시나 아이폰 쓰시다가 이번 갤럭시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오랜만에 바꾸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안쪽에 들어와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버튼에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주시면요. 이렇게 아이폰 같이 하단부에 있는 기다란 바를 올려서 홈화면 길게 쭉 끌어올려 액관 이동, 좌우로 쓸어 넘기면 이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버튼보다 훨씬 더 화면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이폰보다 좋은 거는 화면 좌우를 안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뒤로 가기 기능이 가능하고요. 발을 길게 눌렀을 때 서클 투 서치 검색 기능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익숙해지시면은 아마 기본 바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서클 투 서치는요, 이제 없었던 과거로 못 돌아갈 만큼 제가 실생활에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양한 꿀팁 알려드렸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든 밖에서 궁금한 식물이나 동물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면 그저 카메라를 켜고 홈버튼 길게 눌러서 서클 투 서치로 선택 영역만 잡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구글 검색을 해줘서 굉장히 편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꼭 원형뿐만 아니라 지그재그, 대각선 등 범위만 잡아주시면 빠르게 검색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꿀팁으로 가져가세요. 자, 다음은 울트라 모델 쓰시는 분들 화면 최대 해상도를 훨씬 더 좋게 바꿔줄게요.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해상도를 기본 해상도 풀 HD 플러스에서 QHD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울트라는 또 화면도 크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QHD 플러스로 놓고 최상의 화질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정한다고 해서 배터리 소모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울트라를 구매하셨다면 무조건 최대 해상도로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만약에 나는 이 시스템 폰트가 너무 작다고 느끼신다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 들어오셔서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글꼴도 글꼴 다운로드 들어가서 좀 더 다양한 폰트까지 있으니까요. 내 스타일에 맞게끔 글꼴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다음은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이번에 측면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제미나이 AI를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쇼츠로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거나 명령을 내리면요, 이렇게 텍스트와 함께 음성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대답해 주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카메라나 앨범에 들어가 이미지를 첨부를 하면은 사진 속 피사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여행 가서도 제가 워낙 새나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새 뭐지? 이 동물 뭐지? 이 식물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찍어놓고 첨부하기 누르면 이 동식물이 뭔지 알려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는 이건 뭔지 어디서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버스 이미지만 첨부를 하면은 빠르게 검색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쓰면은 좀 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지 꿀팁만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제미나이를 검색해서 안쪽에 들어가면 유료 버전도 있는데 사실 제가 써보니까 무료 버전만 해도 충분히 일상적인 정보를 검색하고 쓰시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절대 결제하지 마시고 써보시고요. 혹시라도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제미나이가 좀 부족하다 하시면요, 그때 결제하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제미나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안 쓸 것 같다 라는 기존에 전원 끄는 거나 빅스비로 활용하고 싶다면 빠른 설정창 열어서 전원 버튼 아이콘 눌러가지고 하단부의 측면 버튼 설정에서 길게 눌렀을 때 전원 끄기 메뉴나 빅스비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두 번 누르기 했을 때 어떤 걸 실행할지 정할 수가 있죠. 저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했는데 카메라가 좋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실행해 놓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우측에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내가 자주 쓸 앱을 등록해 놓고 쓰시면 버튼 두 번 따닥 눌렀을 때 앱을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측면 버튼 위쪽에 있는 볼륨 조절 버튼을 누르면 조절 바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배소리라든지 미디어 소리 다양한 값을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퀄라이저로 나한테 좀 더 딱 맞게 사운드 세팅을 할 수 있다든지 돌비 애트모스도 이걸 켜주셔야지 최상의 스피커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켜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은 홈화면 설정입니다. 이 홈화면 배열이나 아이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불편하다 하시면요, 홈화면 빈 공간을 기계에 꾹 눌러서 하단부의 설정, 여기서 앱 크기를 나한테 딱 맞게끔 조절을 하시고요. 앱 하단부에 이름 보이는 게 난 싫다 하시면은 앱 라벨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화면 배열에서 좀 더 많은 앱을 동시에 놓고 쓰고 싶다면 뒤에 숫자를 높은 값으로 쓰시면 되고요.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서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활성화해 두시면은 홈화면 어디든지 화면을 쓸어내려 알림창을 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시 나가서 하단부 배경화면 및 스타일 안쪽에 들어오면요, 여기서 쉽게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을 쓸 수가 있고요. 위젯도 여기서 추가가 가능한데 꼭 화면에다가 등록해 놓고 쓰시길 권장드리는 위젯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입니다.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서 배터리 가보면 이렇게 내 다양한 디바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배터리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버즈라든지 워치, 갤럭시 링까지 한 번에 배터리 잔량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앱 추천, 요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똑같이 놓고 끌어다가 놔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을 여기서 항상 표시해줘서 따로 앱을 찾지 않더라도 빠르게 앱을 실행시키거나 켤 수가 있는 위젯이에요. 참고로 사이즈가 같은 위젯은 이렇게 하나로 겹쳐서 페이지를 넘겨가면 깔끔하게 하나의 위젯처럼 사용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꿀팁으로 가져가세요. 다음은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잠금 화면 상태에서 화면을 기계에 꾹 누르면 편집 상태로 바뀌는데 여기서 배경화면과 시계 스타일, 위젯까지 추가해서 나한테 딱 맞는 잠금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면 좌측 상단에 배경화면 눌러서 안쪽에 들어와 내가 마음에 드는 배경화면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참고로 갤러리에서 여러 개 이미지를 등록해서 추가하면 내가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와 시간에 반응하는 감성적인 잠금 화면을 만들고 싶다면요, AI 생성 배경화면에서 날씨 및 시간 간 다음에 사용해보기 누르시고 이미지를 눌러서 테스트해보시면 이렇게 비나 눈이 올 때 잠금 화면에서 눈이 내리게 되고 피사체를 인식해 눈이 쌓이는 디테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의 날씨와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 잠금 화면만 봐도 실내에서 밖에 날씨가
날씨가 지금 비가 오는구나, 눈이 오는구나 알 수 있어 좋고요. 시간에 따라 디테일도 달라져서 훨씬 더 감성적인 잠금화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생성형 배경화면에 가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나만의 새로운 배경화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나만의 특별한 배경화면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처럼 이렇게 전체 배경화면을 AOD, All Age On Display를 써도 똑같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 잠금화면 및 AOD에 가주시고요. All Age On Display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잠금화면 배경 표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은 짜자잔, 그럼 이렇게 화면이 꺼져도 내가 설정해 놓은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배경화면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젯 추가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뭐 날씨나 배터리, 카메라 등 원하는 기능을 등록해 놓고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하단을 보면 즐겨찾기 앱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플러스나 아이콘 눌러서 손전등 기능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내가 자주 쓸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원하는 값으로 등록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AOD에 와서 아래 표시할 시간에서 자동으로 바꿔주세요. 이건 여기 설명이 적혀 있는 대로 가방이나 주머니 등 어두운 곳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표시되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러면 배터리 전력 소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자, 다음은 빠른 설정 창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5에 들어간 최신 원 UI 7.0부터 우측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 창, 왼쪽에서 쓸어내리면 알림인데요. 알림은 화면 가운데에서 쓸어내려도 아까 전에 펼쳐지게끔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써보시면 이게 전보다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는 빠른 설정창을 왼쪽에서 쓸어내리면 열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빠른 설정창 설정에서 화면 왼쪽 상단에 내려 열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아이콘 누르면요, 위젯처럼 이렇게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빠른 설정 아이콘 편집을 눌러서 하단부에 추가 가능한 버튼, 이런 기능들이 난 좀 자주 쓸 것 같다 하시면은 이렇게 쭉 끌어다가 올리시면 되고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으로 설정해 놓고 꼭 완료를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 줄게요. 알림 펼치고 하단부에는 알림 설정에 들어와서 우선 내가 굳이 필요 없는 앱 알림이 있다면 활성화를 꺼줄게요. 그리고 다시 설정, 알림에 가서 고급 설정에 갑니다. 가운데 보시면 플로팅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선택 후 적용한 앱을 카카오톡으로 설정해 놓으시면요, 내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도 메시지가 오면 이렇게 조그맣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눌렀을 때는 윈도우 창처럼 쓸 수가 있어서 내가 굳이 그 앱을 나가지 않더라도 빠르게 답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이건 역시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림에서도요, 좌측 상단부에 있는 이것도 표시를 안 할 건지 동그란 점으로만 표시할 건지 정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있는 배터리 잔량 표시는 꼭 켜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숫자로 보이지가 않아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켜놓고 쓰시기를 더 권장드려요. 그리고 잠금화면 알림에서도 들어와 보면 똑같이 동그란 점으로 쓸 건지 아이콘으로 쓸 건지 카드로 쓸 건지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알림 팝업 스타일도 여기서 간략하게만 볼 건지 내용까지 다 볼 건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라이팅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주변에 테두리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좀 더 다양한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값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화면에서 열 때 패턴보다는 역시나 지문을 대서 빠르게 잠금화면을 여는 게 좋겠죠. 설정에 들어와서 지문 검색해 보시면요, 지문이 있고요. 안쪽에 패턴 입력하시고 들어와서 지문을 여러 개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써보니까 양손 검지나 엄지는 꼭 등록을 해 놓으시고 놓고 쓰시기 바라요. 참고로 등록을 할 때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입력을 하면 한 번에 둘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을 등록했으니까 삼성페이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제 또 채널 대표 영상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 200% 활용 꿀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 눌러서 등록부터 활용 꿀팁, 교통카드, 계좌 이체라든지 현금 출금까지 다양한 꿀팁이 있으니까 꼭 눌러서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앱소리 분리재생입니다. 이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설정해야 되는 정말 꿀 같은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서 내비게이션 음성은 스마트폰에서만, 음악은 차량 스피커에서만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따로따로 분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역시나 설정 검색에 앱소리까지만 검색하시면 앱소리 분리 재생이 뜹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켜기 한 다음에 우선 애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어떤 앱을 분리를 할지 정할게요. 앱 추가해서 내비게이션 자주 쓰시는 걸로 등록해 주시고요. 오디오 기기는 휴대전화로 해놓으시면 이제 이 앱의
내비게이션 정보는 무조건 스마트폰에서만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차에서 음악을 신나게 듣고 있는데 자꾸 내비 소리 때문에 옆으로 가라, 직진해라, 머신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음악이 끊기면 너무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 기능을 설정해 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엣지 패널입니다. 화면 측면부에서 안쪽으로 쓸어 넘기면 나오는 이 엣지 패널 정말 유용하죠. 설정 검색에다가 영어로 EDGE까지 검색하시면 엣지 패널이 뜹니다. 자, 우선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패널에 간 다음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쓰시길 바랄게요. 저는 특히나 도구에서 자가 너무 편해가지고 실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길이의 제품들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고요. 원하시는 대로 추가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핸들에 가서 핸들 위치를 자주쓸 위치로 바꿔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측면 버튼, 이 볼륨 버튼 쪽이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위치 왼쪽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하단부에 있는 투명도를 가장 높게, 크기는 적당히 작게 해서 쓰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엣지 패널이 보이진 않는데 내가 어차피 난 여기 볼륨 버튼에다 놨지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은 엣지 패널이 나오니까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겨찾기 앱도요. 하단부에 있는 연필 아이콘 눌러서 내가 자주 쓸 앱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갤럭시는 또 좋은 게 멀티태스킹이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아래에다가 펼쳐가지고 이렇게 놓고 쓰는데 난 이거 좀 자주 쓸 것 같다 하시면은 가운데 있는 점색 아이콘 눌러서 즐겨찾기 아이콘 엣지 패널로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내가 다른 앱을 실행시키고 있다가도 아이콘만 딱 눌러서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음은 화면 캡처 설정입니다. 측면 버튼하고 볼륨 버튼 누르면 화면 캡처도 되고요. 화면을 일자로 이렇게 손날로 쓸어 넘기면 캡처도 되고요.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설치를 하셔도 이렇게 편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설정 하단부에 있는 유용한 기능에 들어와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 들어오신 다음에 캡처 후 화면 툴바를 활성화해 놓으시면요. 이렇게 빠르게 여기서 삭제까지 가능하고요. 다양한 기능들도 쓸 수가 있고 내가 공유를 했을 때 알아서 갤러리에서 지워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할 때 상태 표시줄 위쪽 부분하고 내비게이션 바로 숨기기를 켜놓으시면요. 화면만 깔끔하게 캡처가 되니까 저는 요거까지 켜놓으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다음은 새로운 갤럭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사용하시다가 내 갤럭시가 좀 너무 버벅거리는 것 같다, 예전만큼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동으로 다시 알아서 재시작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을게요. 설정 검색에다가 자동 최적화 검색을 하면요. 자동 최적화가 뜨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 안쪽에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날짜라든지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알아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바꿔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 새벽 시간에 내가 잘 때 알아서 재시작이 되게끔 바꿔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쪽에 있는 뭐 캐시라든지 불필요한 데이터도 알아서 정리가 돼서 훨씬 더 스마트폰을 항상 빠르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디바이스 케어에서 아래 내려보면 성능에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이 있는데 이거를 라이트로 설정해 놓으시면요.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좀 더 해서 발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쓰실 분들은 이걸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적혀 있지만 게임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켰다고 해서 게임이 느려지거나 버벅거리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드 켜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카메라 설정입니다. 카메라 앱 켜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점 4개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설정해 가주세요. 자, 여기서 촬영 가이드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로 켜놓으시면요. 이렇게 수평이 잘 맞는지 수평계도 보이고 격자 및 수직이 생겨서 훨씬 더 피사체 구도 잡기가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가운데 있는 네모칸 점 4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피사체를 놓고 찍으면 사진이 꽤나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4개 꼭지점에 인물이라든지 피사체를 놓고 찍는다, 여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분명 사진이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 원 UI로 바뀌면서 상단에 많이 있던 설정이 하단부로 빠지게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뭐 플래시라든지 설정, 해상도, 프레임 이런 것들 다 정할 수가 있는데 써보시면 엄지 한 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HDR, 이게 기본값은 켜져 있는데 이거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마치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색감을 풍성하게 바꿔주는 거고요. 원래 기존에 이게 8비트였는데 이번에 10비트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훨씬 더 풍부한 색감으로 영상을 담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으면 우측 하단부에 플러스 아이콘이 생겼는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캠코더 전문 카메라처럼 스무스하게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울트라가 초광각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동영상 화각 전환할 때도 화질 깨지는 느낌이 훨씬 더 덜하고요. 초광각 카메라가 좋아진 만큼 초근접샷도 훨씬 더 고해상도로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메라 새로 생긴 기능 중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줌인 줌아웃 되는 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동영상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써보시면 반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필터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날로그 감성의 필터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하고 비교해서 정말 밖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찍어봤는데 진짜 이번에 갤럭시가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써보시면 사진 잘 안 찍으시는 분들도 카메라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조도에서조차 정말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자, 다음은 긴급 SOS 기능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측면 버튼을 빠르게 5번 따다다다닥 누르면 긴급 서비스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 긴급 SOS 검색해서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긴급 SOS가 있고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긴급 연락처에 뭐 112라든지 119 내 소중한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락할 수 있게끔 설정해 놓으시면 빠르게 연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놓고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긴급 연락처로 SOS 보내기, 이렇게 빠르게 전후면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오디오 녹음 파일까지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정 켜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성분들과 아이들은 꼭 켜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무선 배터리까지만 검색하시면 무선 배터리 공유가 있을 거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사용 안함을 켜주시면요, 이제 갤럭시가 무선 충전기가 돼서 버즈라든지 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사용하다가 깜빡 잊고 워치 충전기 안 가져왔다, 어떡하지? 난감할 때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필수 앱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몰라도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거는 꼭 쓰시길 권장드릴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검색에 원핸드, 한글로만 검색해도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뜹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오면 파란색 바가 측면부에 보일 텐데 이 영역에서 내가 화면을 아래로, 위로, 옆으로 쓸어 넘기면 내가 지정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핸들, 왼쪽 핸들 안쪽에 들어가서 대각선 내리기는 어떤 기능을 쓸 건지, 화면 녹화를 쓸 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내리기는 화면 캡처, 대각선 올리기는 삼성 인터넷, 왼쪽 직선 방향은 뒤로 가기로 해놨습니다. 터치 인식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한 디테일한 값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핸들 하나를 더 놓고 쓰고 싶다 하시면요, 위에 점색이 아이콘 눌러서 핸들 추가에 또 추가로 이렇게 기능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삼성 캡처가 정말 최고예요. 추가로 굴락과 굿 가디언즈, 이 앱도 꼭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권장드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 편의성을 극한으로 높여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앱이고요. 굴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아주 제대로 딥하게 다뤄드렸으니까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두 번 시청하셔서 훨씬 더 여러분의 새로운 갤럭시를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 S25를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설정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갤럭시 AI 꿀팁도 다루고 싶었는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건 제가 따로 묶어서 깔끔하게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저는 어려운 얘기 1도 없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품격 있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꿀팁과 삶이 유용해지는 제품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팁의 군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잉!